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119회 전산회계 1급 출제 예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19회 우리가 출제 예상을 하기 전에 118회 시험에 어떤 게 출제되었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가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먼저 이론 시험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회계 원리는 손익계산서 개념 물어보는 문제, 대손상합비 계산하는 문제, 우리가 팁을 써서 푸는 문제가 있었죠. 재고자산 관련된 기준을 물어봤고 감가상각비 정률법 계산 문제를 물어봤어요. 근데 이 문제, 이 4번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조금 높게 출제된 편이고요. 2차 정률법을 물어봤고 기중취득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단기매매증권, 재무제표 요소, 자본에 대한 규정 물어봤고요. 매출총익 계산 문제 물어봤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상품 팁박스 그리면은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유형이 출제됐고요. 자, 다음으로 원가회계 보시면은 먼저 제조원가 개념 물어보는 문제,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개념 물어보는 문제, 원재료비 계산 문제, 원재료 T 계정 그려서 푸는 문제가 출제됐고요. 원가 배분 기준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됐어요. 부가가치세에서는 전자세금 계산서, 재화의 공급 영세율에 대해서 출제가 됐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실무 시험으로 넘어가면 먼저 기초정보관리에서는 거래처 등록, 거래처별 초기 2월, 전기 재무제표 수정하는 문제가 출제됐고요. 일반 전표 입력은 현금 배당 지급하는 회계처리 문제, 일용직 급여, 외상매입금 지급, 신주 발행, 재산세, 카드 대금 지급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요.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보시면은 과세 매입. 자, 이 문제는 경차로 출제됐기 때문에 불공제가 아니라는 걸 주의했어야 되겠죠. 건별 매출, 카드 과세 매입, 현금 영수증 과세 매입, 영세 매출, 불공제. 여기 불공사에는 사업과 무관한 걸로 출제가 됐었어요. 자, 오류 수정은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의 과세 유형 변경하는 문제, 일반 전표 입력 개정 과목 오류 문제가 출제됐고요. 결산자료 입력에서는 외화 환산, 선급 비용, 법인세 관련된 결산 사항을 물어보게 됐고요. 마지막 장부 조회는 총계정 원장 조회하는 게 2문제,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우리가 조회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네요. 이렇게 118회에서 출제된 문제들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그 118회 예상에서 예상했던 대부분의 문제들이 출제됐다. 이렇게 확인해 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119회를 이제 챗 GPT가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론 시험 회계 원리 99회부터 118회 데이터에 대해서 GPT를 통해서 분석을 의뢰했고요. 자, 분석한 결과 이렇게 출제 빈도를 알려줬어요. 재무제표가 12회, 자본이 13회, 재고자산 14회, 손익계산서 6회, 감가상각비 6회, 무형자산 7회, 단기매매증권 7회, 수익인식 5회, 대손 5회, 유가증권 5회, 부채가 4회가 출제가 됐었죠. 출제 경향 분석을 본 재무제표 문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가 가장 빈번하게 출제됐다는 거. 2번 자본과 재고자산 관련 문제가 다수 출제. 3번 손익계산서 감가상각 단기매매증권 관련된 계산 문제가 자주 등장했다는 거. 4번 회계 가정의 원칙 수익인식 부채 관련 개념도 일정 빈도로 출제. 그래서 최근 110회 이후에는 실무적인 회계 처리 문제가 증가되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네요. 자, 대비 전략으로는 기본 개념의 완벽한 이해. 자, 그리고서 재무제표, 자본, 재고자산, 감가상각 등 빈출 개념 정리.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연결을 이해하라 그랬고요. 자주 출제되는 계산 문제 대비해야 되겠죠. 감가상각, 재고자산 평가, 매출총익, 그리고 최신 경향을 반영하라는 얘기도 덧붙여 하고 있네요. 자, 결론은 재무제표, 자본, 재고자산, 감가상각 핵심 출제 분야, 실무적인 회계 처리 문제의 증가, 계산 문제 출제 빈도가 높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학습 우선순위를 본다면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재고자산 평가, 감가상각, 단기매매증권 평가, 유형자산 처분, 대손상합비 등을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라라고 분석하고 있네요. 자, 이번에는 원가회계 99회부터 118회 데이터를 분석을 의뢰했고요. 제조원가 13회, 종합원가 12회, 개별원가 8회, 보조부분 원가 배부 9회, 정상원가 계산 7회,
원가의 개념 및 분류가 7회, 제조원가 명세서 6회, 공손 3회, 노무비 및 예정 배부액이 2회가 출제됐다는 것을 데이터를 GPT가 이렇게 분석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출제 경향 분석을 보시면 제조원가와 종합원가 계산이 가장 빈번하게 출제되고요. 자,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 비교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요. 보조부문 원가 배부와 원가 배부 기준에 관한 문제도 출제 빈도가 높고요. 정상원가 계산 문제, 원가 행태, 변동비, 고정비 관련 개념을 꾸준히 출제하고 있고요. 최근 출제 110회 이후의 문제를 좀 더 살펴보라는 얘기하고 있죠. 대비 전략, 기본 개념의 정리가 필수적이고요. 계산 문제 집중 연습, 완성품 환산량, 그다음 보조부문 배분 방법을 집중 연습하라고 했고요. 자, 그다음에 최신 5개년, 그러니까 최근 5회치 기출문제 집중적으로 분석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결론은 제조원가, 종합원가 계산, 개별원가 계산 핵심 출제 분야라는 얘기고요. 보조부분 원가 배분과 원가 배분 기준 설정 문제 출제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 원가 계산 능력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학습 우선순위에선 제조원가, 종합원가 계산 개념 계산과 보조부문 원가 배분 기준의 숙지, 정상원가, 가공원가, 원재료비 계산 문제 풀이를 강화해달라고 GPT가 이렇게 예측하고 있네요. 자, 부가가치세 역시 99회부터 118회 데이터 분석을 의뢰했고요. 세금 계산 수업 10회, 부가세 과세 기준 6회, 재화 용역의 공급 7회, 부가가치세 면세 6회, 납세 의무자 및 사업자 등록 6회, 영세율 4회, 부가가치세 특징 및 총칙이 4회가 출제가 됐다라고 보여지고 있네요. 매입세액 불공제 3회, 과세기간 납부신고 3회,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 용역 2회, 간이가세 1회, 주사업장 총괄 납부가 1회가 출제가 됐네요. 출제 경향 분석을 보시면 세금 계산서 관련 출제 비중이 가장 높고요. 재화 용역 공급과 공급 시기 관련 문제도 빈번하게 출제되고요. 과세 표준과 면세 제도 문제 출제 비중 높고요. 납세 의무자 사업자 등록 관련 문제도 꾸준히 출제되고 있고요. 영세율 적용 및 매입세 공제 문제도 주기적으로 출제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대비 전략, 세금 계산서 관련 개념 완벽 정리, 재화 용역 공급 및 공급 시기 개념의 정리, 그리고 과세 표준 및 면세 제도 문제 풀이 연습, 납세 의무자 및 사업자 등록 관련 문제도 대비해야 되고요. 영세율 및 매입세 공제 주요 사례를 숙지하라고 GPT가 얘기하고 있네요. 결론은 세금 계산서 공급 시기 관련 문제 비중이 높다. 과세 표준, 면세 제도, 납세 의무자의 기본 개념 출제 빈도가 높다. 실무적 문제, 매입세 공제 대손 사유 등이 출제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GPT가 분석하고 있어요. 이론을 이렇게 분석했고요. 자, 그러면 실무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기초정보관리. 자, 출제 빈도 나왔죠. 거래처 등록 14회, 계정 과목 적용 등록 13회, 정기분 재무제표 13회, 거래처별 초기 2월 10회, 회사 등록 수정이 1회가 출제됐다라고 분석하고 있네요. 거래처 등록 및 초기 2월은 뭐 가장 많이 출제되죠. 계정 과목 적용 등록도 많이 출제되고요. 정기분, 재무제표 수정 이 세 가지 유형은 거의 매번 출제된다고 볼 수 있겠죠. 회사 등록과 관련돼서는 1회 출제됐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분석이 가능하네요. 대비 전략은 뭐 거래처 등록, 초기 2월, 계정 과목, 적용 등록, 그리고 우리가 정기분 재무제표 수정 관련된 문제는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GPT가 얘기하고 있고요. 자, 결론은 그래서 우리가 주로 나오는 거 4가지죠. 거래처 등록, 거래처별 초기 2월, 자, 그 다음에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마지막으로 우리 재무제표 수정 이 4가지 유형을 완벽하게 할 수 있게 대비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다음은 일반 전표 입력 분석 의뢰했고요. 자, 외상매입금, 외상매출금 관련 거래 12회, 배당금 8회, 퇴직연금 10회, 타계정 대체 8회, 채무면제, 대손 7회, 사채, 차입금 7회, 유가증권,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포함해서 6회가 출제가 됐다라고 GPT가 분석하고 있고요. 어음 관련 거래 6회, 계약금 수령 6회, 자산취득 처분 5회,
외화 결제가 오해가 출제됐다고 GPT가 분석을 하고 있네요. 출제에 대한 분석은 외상매입금 및 외상매출금, 지급 해수 관련 문제를 반복적으로 출제하고 있고요. 퇴직연금과 관련돼서 DC형, DB형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고요. 배당의 지급, 수령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 타기령 대체 및 비용에 구분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대손 및 채무 면제 관련 거래, 어음 및 유가증권 관련 거래 자주 등장한다. 외화 결제와 관련된 문제도 빈도수가 높다라고 분석해주고 있고요. 대비 전략으로는 그래서 외상매입금, 외상매출금, 해수 지급, 분계 연습, 그다음에 급여, 퇴직, 연금 관련돼서 처리 숙지, 그다음에 급여 지급, 원천 징수 관련돼서도 당연히 숙지해야 되겠죠. 배당의 지급, 수령 관련돼서 회계 처리 숙달해야 되고요. 비용의 구분 및 타개정 대체 문제, 대손 및 채무 면제, 유가증권 어음 거래 관련된 문제, 외화 결제 관련된 문제를 연습을 꾸준히 해줘라, 이런 얘기로 GPT가 분석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인 매출 연표 입력과 관련돼서 분석을 의뢰했어요. 자, 출제 빈도가 높은 항목, 과세 매입, 과세 매출 거의 매해차 출제되고요. 카드 과세 매입, 카드 과세 매출 거의 매해차 출제. 현금 영수증 과세 매입, 과세 매출 매우 출제 잘 되고요. 영세 매출, 영세 매입, 불공제, 면세 매입, 면세 매출, 수입, 수출, 직수출 자주 출제된다는 얘기죠. 최근 출제 트렌드는 과세 매입, 과세 매출 변함없이 핵심 항목, 자, 그 다음에 카드, 현금 영수증 관련된 거래 출제 빈도가 높다. 불공제 항목 다양화가 됐다. 기업 업무 추진 및 토지, 자동차 관련 등 영세 매출, 영세 매입, 수출 수익 관련된 문제도 지속적으로 출제되고 있다라고 GPT가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해당에 대해서 연습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메인 매출 연표 입력에 대해서는 유형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각 유형별로 반복적 연습을 통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죠. 다만 조심할 거는 메인 매출 연표 입력도 간혹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그런 문제도 출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오류 수정 관련돼서 보시면은 일반 연표 입력 오류 수정, 메인 매출 연표 입력 가세 유형 수정, 메인 매출 연표 입력 계정 과목 수정, 일반 연표 입력 삭제 후 메인 매출 연표 입력하는 문제, 일반 연표 입력 붕괴 오류, 뭐 그런 문제가 출제되고요. 자주 출제되는 유형은 계정 과목 오류, 메인 매출 연표 과세 유형 변경, 일반 연표 입력 후 메인 매출 연표 입력하는 문제, 붕괴 오류 등등의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해당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 오류 수정도 마찬가지 여러 번 많은 연습을 통해서 연습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지 않겠죠. 자, 결산자료 입력은 외화 환산, 선급 비용, 미수수익, 유동성 대체, 법인세, 단기 매매증권 평가를 많이 자주 출제하고 있다라고 GPT가 현재 분석을 하고 있어요. 최근 트렌드도 이런 것들을 많이 출제하니까 이와 관련돼서 연습할 필요가 있다라고 GPT가 예상하고 있는데, 근데 GPT가 예상하는 게 모두 완벽하진 않거든요. 제가 GPT를 좀 많이 사용해 봤을 때 과거에는 유료 결제해서 사용했는데 최근에는 유료를 안 하고 무료로 그냥 쓰거든요. 왜냐면 데이터가 분석 부분에서 완벽하진 않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네요. 자, 만약 장부조회도 제가 의뢰를 맡겼는데 총계정 원장, 부가가치세 신고서, 거래처 원장, 세금계산서 합계표, 월계표, 메인 매출장, 재무상태표, 계정별 원장 조회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다라고 GPT는 분석하고 있죠. 자, 장부조회 문제는 최근 들어서 점점 더 좀 어떻게 본다면 이 두 금액의 차이를 물어본다든지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여러 가지 장부조회하는 능력을 향상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겠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GPT가 예상한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을 소개하도록 할게요.